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비진을 구축했다는 평을 들었으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3실점 이상이 나오면서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체력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라 압박 시퀀스를 만드는 데는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조르지뇨가 압박에 취약한 상황이고 파티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로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공략하려는 의도이죠. 승리를 거두었던 토트넘전에서도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메리 감독도 상대의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바꾸는 유형이라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아스톤 빌라가 두 경기에서 허용한 7골 모두 박스 안에서 나온 만큼 현재 아스톤 빌라의 박스 안 수비는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맨시티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 미스로 한 골을 허용했고 PK까지 나오면서 상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아스톤 빌라의 압박 대상인 조르지뇨가 공 전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최근 아스날의 공격이 잘 통하는 분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는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트라우레, 카를로스, 스티어, 밍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아스날입니다.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맨시티에게 1대3으로 지면서 2위로 내려가 버린 상태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긴 하나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주말 일정에서 첫 번째로 경기를 치르는 점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수비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미야스는 그릴리쉬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의 실점 상황의 원인은 아스날이 수비 진영에서 저지른 수비 실책이 원인이 된 것이었죠. 사실 리그에서의 하락세가 시작된 에버튼전에서도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들의 전반적인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파티는 지난 경기를 앞두고 허벅지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빠졌고 이 경기에서도 활용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조르지뇨가 대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활약이 좋은 편인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파티의 빈자리를 잘 메우긴 했고요. 다만 역시 파티가 가지고 있는 수비력과 압박을 맞았을 때의 취약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단점을 메워준다면 그동안 아스날의 문제였던 전방으로의 급한 볼 전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후방에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는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 스미스로우, 제수스, 엘렌이 파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최근 수비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아스날도 최근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와 파티 부상으로 인한 조르지뇨 기용이라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첼시보다는 조르지뇨가 활약하기 좋은 환경이라곤 하나 아스날의 압박 대응 능력이 최근에는 꽤 떨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볼 방출이 다소 성급해지는 등 아스날의 경기력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알 소시에다드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에스파뇰을 3대2로 잡으면서 3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중원 공백을 컴팩트한 라인으로 메우기 위해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중원 점유율을 다소 내주었고 결승골도 상대 자책골로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력 공백이 커 보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원에는 반가운 복귀자가 있습니다. 메리노가 돌아오는 것인데요. 올 시즌 전반적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중원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본체는 메리노라고 할 정도로 메리노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상당히 큽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찬스를 생성하는 등 볼 전개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도 일가견이 있는 유형이죠. 이아리아 맨디가 메리노의 역할을 100%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다시 메리노 중심의 경기 플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 고로사벨, 엘로스톤도, 실바, 파체코, 메르퀄란츠, 초, 사디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셀타비고입니다. 아틀레티코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다소 지루하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사비치가 퇴장당하자 맹공을 퍼부었지만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무득점에 그친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베티스전에서는 4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셀타비고의 득점력은 평균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반적인 상태인데 전임 감독처럼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압박 라인을 다소 낮추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어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장 베티스전에서 4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결장자는 마르체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의 메리노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호재지만 셀타비고가 낮은 라인을 필두로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를 줄이면서 최근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셀타비고의 공격력은 낮은 라인 탓에 페이스가 저하된 상황이고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소시에다드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승부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할 것이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9위의 삼프도리아입니다. 인테르와 0대0으로 비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극단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인테르 선수단이 슈팅 25개 중 유효 슈팅은 5개에 그쳤을 정도로 문전에서의 섬세함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강등권 탈출을 위해 수비적인 안정감을 1순위로 삼는 듯한 모습인데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득점력은 더욱 기대할 것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2경기에서 삼프도리아가 점유율 40%를 넘긴 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올 시즌 팀의 기동성이 너무 느린 상황이라 공격의 작업 속도가 빠른 상태도 아니었고 1월 이후에는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가 2경기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콘티, 푸세토, 데 루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1위의 볼로냐입니다. 몬차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르크즈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전방에 다시 누수가 생겼고 2선 자원인 퍼거슨을 원톱으로 쓰는 고육지체까지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 뼈아팠습니다. 일단 아르나우토비치가 부상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지르크즈가 아르나우토비치의 역할을 온더볼 능력을 발판으로 잘 메워주긴 했지만 득점력에서는 아르나우토비치를 따라갈 만한 자원은 아니었죠. 큰 키와 좋은 발 기술로 오르솔리니 같은 2선 자원들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수마오로, 지르크지, 보니파치, 산손의 바그놀리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부상자 명단에서 사라지면서 전방에 드디어 주전 선수가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는 약세이긴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 전력적인 한계를 드러냈을 뿐 7위 이하의 팀들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최근에는 극단적으로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원정에서의 수비력도 상쇄가 가능할 것입니다. 볼로냐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슈투트가르트와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7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쾰른에게 패하면서 리그에서는 무슨 행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하브리그 팀인 파더보른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신승을 거둔 경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선전하는 타입인데요. 분위기를 타면 무서운 팀이라 전력에서 아주 밀리는 상대가 아니면 나름대로 에너지 레벨과 공격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죠. 다만 기라시, 토마스가 동시에 결장하는 상황인데 이 선수들이 팀이 기록하고 있는 골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공백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장자는 기라시, 토마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1위의 쾰른입니다. 최근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훌륭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4-4-2, 4-2-3-1 등 여러 전술을 가동하면서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팀의 기조가 압박 지향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틀어막는 압박의 효과는 상당한데 뮌헨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2023년에는 리그 5경기에서 2실점에 그치는 등 압박으로 인한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한 편입니다. 결장자는 젤케, 루비치치, 림니오스, 디에츠, 페데르센, 킬리안, 우스, 안데르손, 휴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다만 쾰른 역시 크로스 성공률에 따라 공격력이 너를 뛰는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어 득점력에는 변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역시 전방 공백이 심한 상황이라 스코어는 2.5 언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을 상정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쾰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7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샬케를 상대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결과였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슈팅 숫자는 오히려 샬케에게 2배 이상 밀리기도 했죠. 물론 원정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빈도가 많고 올 시즌에도 전방에서 시도한 태클이 3번째로 많은 만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특성을 가진 팀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8개 슈팅이 모두 박스 안에서 나오는 등 공격 작업의 완성도가 아주 나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결장자는 데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5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올 시즌 홈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 다소 고전한다는 약점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던 셈인데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최근 치른 원정 8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원정에서도 안정감을 다소 찾은 상태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압박에 능한 우니온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게 다실점을 허용하면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압박에 고전하는 빈도가 홈보다 더 심해진다는 약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음 경기는 맨시티와의 챔스 경기라 주전들을 풀 출전시킬 상황인지도 의문이죠. 결장자는 디알로, 은쿤쿠, 올모, 라이머, 굴라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라이프치히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는 전방에서의 활동 범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압박 시퀀스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양상이 짙은 모습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해당 증상이 더 심해지는 모습이라 라이프치히의 우세를 쉽게 점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승무패를 점친다면 무승부 정도가 가능성이 있을 듯하고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뛸헨글라드바흐와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0위의 뛸헨글라드바흐입니다. 원정에서 약세라는 점을 증명하듯 헤르타 베를린에게 1대4로 대패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결국 파르케 감독의 맞불 작전이 역습 위주의 헤르타 베를린에게 큰 코를 다치게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일단 뛸헨글라드바흐는 바이언에게 아주 강한 팀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패하지 않으면서 뮌헨 킬러다운 명성을 드러낸 바 있었죠. 그러나 바이언만 만나면 야심 모드를 켜면서 바이언에게 악몽을 안겨주었던 조머가 다른 팀도 아닌 바이언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주목을 해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 벤세바인이 보르헤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위의 바이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원정에서 1대0으로 잡으면서 난적을 상대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답답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부상자들이 속출한 데다 원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죠. 바이언이 지난 경기에서는 파리가 두 줄 수비를 형성하자 답답한 모습을 보였으나 뮸헨글라드바흐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지난 경기 후반에 파리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수비 리스크를 지자 바이언도 공격 루트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윙어들의 기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력 고저가 심하다는 점은 변수이나 뮸헨글라드바흐가 라인을 높일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결장자는 리카, 노이어, 마즈라위, 마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뮸헨글라드바흐가 바이언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주역이었던 조머가 바이언으로 떠났기 때문에 승부에서는 이번에는 바이언에게 웃어주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바이언도 주중 경기 피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뮌헨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훔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5위의 보훔입니다. 도르트문트와 뮌헨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호펜하임을 잡아내는 등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리그에서도 상위권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과의 전력 차이는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었을 듯하죠. 경기의 템포를 빠르게 이어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유율을 잡고 점진적으로 전진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경기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떼는 팀이죠. 때문에 트랜지션이 느린 팀이나 앞선에서의 활동 빈도가 높은 팀은 역습에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결장자는 감보아, 엘세르, 그레이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4위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슈투트가르트를 2대1로 잡아내면서 도르트문트에게 당한 1대5 패배를 서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도르트문트전에서도 감독인 슈트라이히를 포함해 2명의 퇴장자가 나왔던 만큼 최근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가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하는데요. 프라이부르크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정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원정에서는 측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포가 배치된 왼쪽에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빈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포의 장점은 정확한 킥으로 슈팅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장점을 보이게 만드는 자원인데요. 올 시즌 보훔의 박스한 수비와 높은 세트피스 실점 수를 감안하면 프라이부르크가 보훔을 공략할 수 있는 옵션은 꽤 있는 상황으로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 키에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당히 늘어나지만 상위권 팀에게 크게 당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지 하위권을 상대로 발목을 잡힌 적은 적었습니다. 보훔의 빠른 트랜지션도 활동량 위주 플랜이 커버할 수 있고 왼 측면과 세트피스라는 옵션도 상당한 상태인데요. 물론 보훔의 홈 강세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득점력을 감안하면 2.5 오버를 선택하더라도 괜찮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